오늘부터 병원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7년 전 수술 중 숨진 고 권대희 씨 사고를 계기로 의료법이 개정된 건데 환자와 의사 모두 불만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됩니다. 각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HD급 이상의 고화질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 등 의식 없는 환자를 수술할 때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함에 따라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최소 30일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설치와 촬영에 대한 조건도 있습니다. CCTV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겐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주고 촬영 요청서도 제공해야 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수술 도중 숨진 고 권대희 씨 사고를 계기로 도입됐습니다.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됐지만 환자와 의사 모두 불만을 제기합니다. 환자 단체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응급수술이나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데 예외가 광범위하고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또 30일인 영상 보관 기간도 너무 짧아 실제 의료 분쟁에 쓰기 어렵다고도 지적합니다. 의사단체들은 헌법소송까지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직업 수행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또 시행 첫날인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입장을 다시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민주당이 내일 선출하는 새 원내대표 자리에 친 이재명계 중진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는 최대한 출석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경선에 범친명계로 분류되는 4선 우원식 의원과 3선의 김민석, 홍익표, 남인순 의원이 출마했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론으로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민석 의원은 강하고 선명하게 당과 대표를 지키겠다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폭정을 막고 민생을 살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선명하고 강력한 민주당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남인순 의원도 부당한 야당 탄압에 맞서 이재명 당대표와 당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고자 결단했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홍익표 의원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지난 4월 원내대표 선거 당시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한 차례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우원식 의원은 친이재명계 초선 의원들의 강력한 출마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이재명계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와 송갑석 최고위원 등 당내 비이재명계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지고 사퇴한 가운데 최고위와 원내 지도부 모두 친이재명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모습입니다.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계파 갈등이 불거진 당 상황을 수습하는 문제부터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장 내일 열리는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변수입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현 지도체제를 유지하며 내분을 정리해 나갈 수 있지만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당 지도부를 둘러싼 내분이 극에 달하고 최악의 경우 야권발 정계 개편론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이 대표는 최대한 출석해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게도 계속 저항하다가 결국 테이저건에 맞고 현장 체포됐습니다. 사건 사고 김세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어제 오후 3시 반쯤 이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에서 한 30대 남성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한 사람 시끄러웠던 모양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다투니까 연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남성은 흉기를 든 채 대치를 이어갔고
단지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출동한 뒤에도 흉기 위협이 계속되자 테이저건을 쏴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허벅지 쪽을 찔린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일찍 와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도망가는데 쫓아가서 못 붙잡아왔다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터널 앞 도로에서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서산 영덕고속도로 화서 2터널 부근에서 청주 방면으로 달리던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